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 철심의 구조와 변압기의 절연류와 열화 방지 대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철심의 구조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런 모양의 철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차 측에 이런 권선을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 2차 측에도 이렇게 권선을 감아줘요. 그러면은 이곳에 전류를 흘렸을 때요, 1차 권선 N1에서 발생되는 자속이 이 철심을 통로로 해가지고 이런 사인파 모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심은 자속이 통과하는 통로로 보시면 되고요. 이 자속이 2차 측 권선 N2와 만나게 되면은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철심에 이 자속이 지나가면서 철심에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손실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손실이 일어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와류손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소광판을 사용하고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성층 철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직류기 때도 배웠는데, 이 철손을 줄이기 위한 것은 히, 규, 와, 성 이렇게 외워두고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규소광판, 와류손은 성층 철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변압기의 절연류와 열화 방지 대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곳 그림을 보시면은 이 변압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를 보호하고 있는 함이라 해서 변압기 외함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권선에는 전기가 이런 모양으로 흘러야 돼요. 이 방향으로 이 권선을 따라서만 흘러야 되는데, 이 권선과 이 권선 사이에 절연이 잘 되지 않으면은 이 사이로 전류가 흘러버리겠죠. 그러면은 이런 모양으로 자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이 되는 거 보고 층간 단락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능사에서는 별로 중요한 용어가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이 층간 단락이라든지 혹은 이 외함과 이 권선 사이에 서로 전류가 흘러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감전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외함에 어떤 기름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기름으로 꽉 채워 넣게 되면은 이 기름들이 이 권선 사이에도 들어가겠죠. 이 권선 사이까지 이렇게 다 침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이 권선과 권선 사이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 보고요, 절연이라고 합니다. 절연. 자,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의 구비 조건은 항상 첫 번째 절연 성능을 우선시하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권선이라든지 철심에서 어떤 열이 발생해요. 열. 그러면 열을 빨리 냉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냉각 효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효율과는 무관해요. 자, 그래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을 보면요, 첫 번째 절연 내력이 클 것, 즉 전기가 잘 통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도라든지 응고점이 낮아야 돼요. 뭐 어떤 뜻이냐면은 고체라든지 어떤 젤 타입으로 응축이 되면은 열이 빨리빨리 발산이 안 되겠죠. 즉 액체 상태일 때가 열이 빨리 발생하겠죠. 점도라는 건 끈끈한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도 낮아야 되고요, 응고점도 낮아야 됩니다. 응고점이라는 것은 굳는 지점을 응고점이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고점도 낮아야 됩니다. 이 절연유, 즉 변압기유라고 불리는 이 절연유는 어쨌든 기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잘 붙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하점은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열이 커야 돼요. 비열이 크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이 열을 빨리빨리 흡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엔 고온의 온도에서요, 석출물이 생기거나, 즉 석출물이면 어떤 찌꺼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찌꺼기 같은 게 생기지 않거나 산화하지 않을 것, 즉 산화라는 것은 공기와 만나서 바뀌는 거 보고 산화라고 하고요, 즉 산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변질이 된다는 이야기죠. 변질이 되지 않을 것. 자, 이렇게 암기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연유의 열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열화 현상이라는 것은 얘는 지금 변압기유잖아요. 변압기유. 혹은 즉 절연유라고 부르죠. 어쨌든 기름이에요. 열화 현상이라는 것은 열 때문에 변화되는 게 이제 열화 현상이라 하고요. 이 열화 현상이 생기는 큰 이유로는요, 어떤 열적인 원인도 있고요, 공기와, 즉 공기 안에 산소가 있죠. 산소와 만나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해서 변질이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불순물이
침투를 해가지고 변화하는 원인도 있을 겁니다. 자, 얘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이 변압기의 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곳에 이렇게 기름을 담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만들 거예요. 자, 이 변압기에서 이 열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 열이 식으면은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얘가 폭발을 할 위험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공기가 지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자, 통로를 만들어 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열이 발생하면은 팽창이 되니까 공기가 나갈 거고요, 열이 식으면은 수축이 되면서 공기가 이렇게 흡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 공기 중에 산소와 기름이 만나면은 변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모양으로 어떠한 가스를 봉입을 하게 되는데요, 질소라는 가스를 봉입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떤 포테이토 칩이라든지 혹은 뭐 스낵 같은 종류를 보면은, 이런 스낵 같은 걸 보면은 과자 봉투 안에도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죠. 이 변압기유가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 가스를 봉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자, 이 공기 중에는 수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혹은 먼지라든지 뭐 이물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어떠한 필터를 만들어 줍니다. 필터. 자, 이 필터를 만들어 주는데, 이 필터 안에는 이 먼지나 이물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필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걸러주는 필터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필터를 갖다가 흡착제라고 합니다. 흡착제. 자, 여기서 다 걸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공기가 통로하는 관보고요, 콘서베이터라고 하는데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변압기의 열화 현상이라는 것은 변압기의 호흡작용, 즉 열에 의해서 공기가 수축과 팽창이 되면서 호흡작용이 일어나죠. 이때 이 호흡작용에 의해서 이 절연유와 외부 공기 및 불순물 등의 유입으로 발생되는 절연유가 변화하는 현상 보고 열화 현상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절연유의 열화 방지 대책이 있는데요, 열화 방지 대책으로서는, 자, 첫 번째 질소 봉입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콘서베이터를 설치한다. 자, 이 콘서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흡착제 혹은 브리더라고 부릅니다. 숨을 쉬는 장치라 해서 브리더라고 그래요. 자, 흡착제 및 브리더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철심은 자석이 통과하는 통로로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희, 규, 와, 성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규소광판이고요, 와류선은 성층철심입니다. 규소광판이란 것은 순수하게 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철에 어떤 규소라는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 보고 규소광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연히 철이 많아야 되겠죠. 한 96에서 뭐 97% 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변압기의 절연유와 열화 방지 대책에 보겠습니다. 절연유라는 것은 변압기유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절연유는, 자, 이렇게 기름을 채워 넣는 거 보고 절연유라고 그래요. 이 절연유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는 무조건 절연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부수적으로 냉각 효과도 좋아야 됩니다. 이 효율과는 무관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절연유의 구비 조건을 보면요, 당연히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점도와 응고점은 낮아야 돼요, 인화점은 높아야 되고 비열도 커야 돼요. 당연히 열 전도율이 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석출물이 생기지 않거나 산화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 5번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자, 절연유의 구비 조건에서 항상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 점도, 인화점, 응고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절연유의 열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열화 현상이라는 것은요, 이 절연유가 변질되는 거 보고 열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열화 방지 대책으로는요, 질소 봉입 방식. 자, 이 부분에 질소를 봉입을 해요. 그 다음에 콘서베이터 설치. 자, 이런 모양으로 공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콘서베이터라는 걸 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흡착제를 시설합니다. 혹은 브리더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 부분 필터 부분 보고 흡착제 혹은 브리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철심에는 철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철이 몇 프로인 강판을 사용해야 되는가? 철이 많아야 돼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96에서 97%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변압기에 권선 배치해서 저압 권선을 철심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이유는, 일단 답은 2번 절연 문제고요. 자, 얘는 그냥 암기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철심에서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유효 면적과의 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얘 보고 점정률이라고 그래요. 점정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유입 변압기에 많이 사용되는 목면, 명주, 종이 등의 절연제로는 내열 등급이 무엇으로 분류하고 장시간 지속하여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씨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나와 있죠. 종이라든지 이 목면, 명주, 즉 천이죠. 천이에요. 자, 얘네들은 절연 등급이 A 등급입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Y, A, E, B, F, H, C 뭐 이런 등급들이 있고요. 얘가 뭐 90도, A는 105도, E는 120도, B는 130도, F는 155도, H는 180도 이하가 되고요. C는 180도 초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 문제에서 종이라든지 면화류는 당연히 온도가 좀 낮겠죠. 그래서 2번 A종 하고 그냥 암기해 버리겠습니다. 종이나 천은 A종이다. 이렇게 암기해 둘게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기름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변압기 기름이라는 게 변압기 유죠. 그리고 이 변압기 유는 절연유라고 부르기도 하죠. 얘네들은 자, 기본적으로 무엇이 좋아야 된다 했죠? 자, 첫 번째 절연 성능이, 절연 내력이 커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냉각 효과가 좋아야 돼요. 냉각. 자, 그러면은 1번 절연 내력이 클 것, 예, 맞죠? 2번 인화점이나 응고점이 높을 것 했는데, 인화점은 당연히 높아야 돼요. 그래야 불이 잘 안 나겠죠. 하지만 응고점은 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3번 냉각 효과가 클 것, 그 다음에 산화 현상이 없을 것, 다 맞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이죠. 점도가 낮을 것, 인화점이 높을 것, 다 맞죠? 응고점은 낮을 것이죠. 높을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이죠. 절연 내력이 클 것, 얘가 답이에요. 인화점은 높을 것, 응고점은 낮을 것,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좋아야 되죠. 자,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 중 맞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절연 내력이 작을 게 아니라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산화하지 않을 것 맞고요.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되고요.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절연제로나 금속에 접촉할 때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9번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번엔 틀린 것이에요. 냉각 효과가 클 것 맞죠. 응고점이 높을 게 아니라 낮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절연 내력이 클 것 맞죠. 고온에서 화학 반응이 없을 것 맞습니다. 자, 10번 문제, 변압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자, 답은 1번 열화 방지입니다. 콘서베이터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콘서베이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열화 방지로 답을 쓰세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유의 열화 방지를 위해 쓰이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 1번 방열기는 냉각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냉각. 그 다음에 2번 브리더라는 것도 어떤 필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고요. 3번 콘서베이터, 4번 질소봉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방열기가 됩니다. 이 방열기는 냉각을 더 빨리 시켜주는 거고 방열기라고 그래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외함 내에 들어있는 기름을 펌프를 이용한다 했죠. 펌프를 이용하고요. 외부에 냉각 장치로 보내서 냉각시킨 다음에 냉각된 기름을 다시 외함 내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써요. 냉각 효과가 크기 때문에 3만 kVA 이상의 대용량의 변압기를 사용하는 냉각 방식은 하고 나왔는데요. 답을 보시면은 냉각 방식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 나온 내용들은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자, 이 윗부분을 보겠습니다. 기름을 펌프로 보낸다 그랬죠. 일단 기름이 들어가니까 이 건식은 아닐 거예요. 그래, 유입 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펌프를 이용하여 보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펌프를 이용해 보내기 때문에 송유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2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씨인가? 제가 방금 전에 Y, A, E, B, F, H, C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다 외우실 건 아니고요. 자, Y종은 90도 이하고요. A종은 105도 이하, 그 다음에 E종은 120도 이하, B종은 130도 이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F는 155도 이하, H는 180도 이하, C는 180도 초과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뭐 A종이라든지 2종, B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시험 문제도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답으로 외울게요. 2종이죠. 알파벳을 읽으면은 2라고 있잖아요. 2.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120도 이렇게 외우십시오. 2종이니까 120도. 자, 만약에 B종이 나오죠. 만약 이 B종을 보시면은 이 B라는 애는 이렇게 일자와 이렇게 3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30도 이하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변압기의 냉각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이죠. 자, 얘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답은 3번 유입 예열식이고요. 일단 말이 안 돼요. 예열이라는 것은 열을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냉각인데 얘는 열을 가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1번 단락시험. 답으로 외워두십시오. 온도 상승 시험법은 단락시험. 온도 상승은 단락시험.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요. 16번 문제.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이죠. 자, 열이 빨리 방산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냉각이 좋게 하기 위해서 1번, 2번 같은 말이잖아요. 세 번째, 절연을 좋게 하기 위해 다 맞죠? 4번, 효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변압기 이후에 열화 현상이라든지 열화 방지 대책, 변압기 이후의 구비 조건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그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해 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